실전 사업 설명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업 설명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한번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발표를 해가지고 그런데요. 오늘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계학을 전공했고요. 언론사 생활을 했습니다. 92년부터 2017년까지 광고 마케팅 업무를 했었고요. 현재 제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아메이 플래티님으로 활동을 하고, 현재 또 제가 좋아하는 동기부여, 오늘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이라서 조금 더 보충 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 왼쪽에 나와 있는 분 당연하지만 저희 부모님 사진이고요. 제가 ID 타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I는 우리 어머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 박근 사장님, 제가 음소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음소거가 됐었나요? 네, 여기 아들에서 어느 같은 날은 처음이야. 근데 박근 사장님 말씀을 싹 들어오고 나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거든.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요. 아무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사진들 중에서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 사진 찍는 사진도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면은 대학 때 방송국을 했기 때문에 방송제에서 이제 저 기자석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저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광고주 행사들을 26년을 했는데 한 26회는 간 것 같아요. 저희 PG에 갔던 사진인데요. 제가 왜 저걸 올려놨냐면, 우리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NCA라 그래가지고 넌캐시 어워드 막 이런 보상이 있잖아요. 여행 보상이. 확실한 거는 우리 광고주 초청 행사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하는데, 보면 아메이의 행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행사 같아요. 상당히 동기부여 되는 일이죠. 우현지 사장님하고 이렇게 베이킹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이런 베이킹하는 것도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광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광고가 영업이냐 마케팅이냐 이런 얘기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이정미 사장님은 알 수도 있겠네. 우먼 센스라는 매체예요, 저게. 여성 잡지죠. 제가 저거를 한 게 94년도부터 96년까지 저 매체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우먼 센스라는 매체가요, 광고만 한 달에 700페이지를 넘겼던 거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저렇게 광고를 많이 한 매체는 없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내 직원으로서 제일 바쁠 때였습니다. 자, 그 당시만 돼도요, 광고를 그냥 팔아도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책이 잘 팔리니까, 잡지가 잘 팔리니까 그냥 거기다가 광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열심히 그냥 책을 지면을 팔면 됩니다. 그건 제 매체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신문이나 잡지 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시는 분이 없어.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2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는 얘기니까 지금 같으면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매매 자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는 거거든요. 광고라는 거는 이제 마케팅에서 있어서 이제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예요. 광고를 하게 되면 확산이 되죠. 우리 우먼센스에 나온 그죠? 가구를 보고 가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는 확산이 되는 행위고요. 그래서 광고는 마케팅입니다. 단순하게 영업, 그러니까 판매하는 행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저걸 적었냐? 아메이도 그렇다는 거죠. 아메이도 단지 물건을 파는 행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까 투자 얘기를 했잖아요. 소개하면서. 부동산, 주식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부동산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가 우리 그죠? 땅, 뭐 아파트 이런 부분들 네, 실패를 안 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럼 그 중에서도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률이 높을까요? 확실한 거는 아파트, 부동산 이런 건 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반포, 잠실, 개포, 고덕 이런 것들은요 다 정부가 주공아파트에서 택지개발지구를 만들어서 만들었던 단지들입니다. 다 지금 대건축이 이루어졌죠. 제가 살고 있는 고덕단지도 주공아파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투자가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근데 투자가 됐을 때 상당히 수익률이 높죠. 주식 요즘에 특히 최근에 엄청 올랐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워렌 버핏 우리 이분 말 굳이 얘기를 안 들어도요. 얼마 전에 그 존 리 사장도 마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라고 그러죠. 장기 투자.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장기 투자 하나요? 조금 오르면 팔죠. 한 20, 30% 오르면 팔아야 되는 분들 많죠. 누구만 좋은가요? 증권회사만 좋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치 있는 우량주 이런 주식들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수익은요, 부동산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주식이든 최근에 많이 올랐던 LG화학 같은 주식 있죠? 누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요. 투자를 한 사람만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아메이도 그렇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시간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러기도 힘듭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내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 분들은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아메이도 그렇습니다. 자,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지금 상시 위기 시대다. 지금 그 사스 아시죠? 사스에서 신종플루 넘어갈 때 7년, 메르스로 올 때 6년, 코로나19까지 5년 걸렸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또 하나의 신종 바이러스, 또 하나의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때까지 한 3년을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극복된다 그래서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상시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있어야겠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 뭐 이런 거죠. 우리 예전에 IT 관련해 IT 디바이드라는 말씀을 많이 했죠. 우리 김주수 사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또 좀 나이 있는 사람은 당시에도 야, 우리는 IT가 약한데 뭐 이런 거. IT를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에 따라서 나뉘었다면 지금은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내 상황이 나아졌는가 아니면 되게 어려워졌는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예, 자영업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다. 그럼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나요? 계속? 제가 이제 요즘에 후원하는 선배분이 계시는데 여행사를 21년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잘 됐고 하는데 요즘에 저와 같이 아메이도 알아보고요. 다른 것들도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여행업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잘하던 분들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해야 될까요? 아까 앞장에서 보셨지만 3년 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요. 내 사업이 어떤 상황인가, 그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교수님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그랬죠. 이 폭풍은 지나갑니다. 가는데 인류는 살아남겠는데 우리는 전과는 다른 세상에 살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코로나19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아메이를 하고 아메이 코로나19 이후에 나는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거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고비용이고 저소득 시대 이럴 때 우리 청년들이요, 가정에 있는 청년들이요, 뭔가를 포기하는 게 많아져요. 뭐 결혼을 포기한다? 집 사는 거 포기한다? 아까 부동산 말씀드렸죠. 집 사는 걸 포기한다?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 이거 안타까운 얘기 아닌가요? 그게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우리의 동생들이고 그럴 수 있는데요. 포기하는 게 무한대예요. M4예요, 그냥. 미치겠는 거죠. 자,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사오정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죠. 45세가 정년이다. 예. 그리고 좀 더 버텼는데 50세가 퇴직의 기준이다. 네. 저 직장 생활할 때 되게 팀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뭔가 아까도 그 회사 옮기면서 뭐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막 그랬었어요. 쭉 그러면서 4번의 직장을 옮겼고요. 마지막에 직장에서 21년을 있었죠. 근데도요, 불과 한 1년 전에 스카우트 제의 받았고 그랬는데 왜 안 옮겼을까요?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려고요. 근데요, 1년 후에 50세 이상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움직임이 생깁니다. 50세가 퇴직의 기준인가요? 그러지 않은 회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선호하겠죠. 자, 그러면요, 그게 연속성이 뭔가 존중받는 곳인가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할까요? 아니, 그냥 월급만 받겠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가 거의 절반을 넘어섭니다. 하지 않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뭘 노후 준비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살아가는 모습이 급한데. 자, 우리가 뭔가 직장은 뭔가 그 자립의 기반으로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의미,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그죠? 그렇게 준비한 분들하고요, 그냥 오늘 즐긴 분들하고 10년, 20년 후는 엄청난 다른 상황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동산 주식은 무슨 투자는요, 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익이 생길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뭘 갖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젊은 직장인 분들이 오히려 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더 좋은 거에 신경을 쓴다든가 오늘을 즐긴다든가 그냥 끝나버리면 그럼 5년 후, 10년 후, 뭐 멀게 20년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추가 소득이 필요하니까 엔잡러를 한다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하죠. 우리 저와 함께 사업하는 분 중에서도 엔잡러가 계세요. 한 7가지 막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이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인세 받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 우리가 소득을 4분면으로 나눈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왼쪽에 있는 동급생활자와 자영업자분들, 문제는 이쪽에요. 한 95%가 몰려 있습니다. 근데요, 수입은 이쪽에서 많은 게 아니고 오른쪽에 사업가, 투자가 쪽에서 한 5%인데 전체적인 재원의 한 95%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요, 봉급생활자하고 자영업자 그쪽에서는 의사, 변호사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 5%에 대한 수익을 95% 사람들이 거의 서로 간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거 받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 투자가를 해야겠죠. 예. 그 95%와 5%? 그 차이는 뭘까요? 인세 받는 삶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당신은 어디에 있나?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 속에 우리 김태희 사장님 보이시는데 비틀즈 아시잖아요. 비틀즈. 저희 어렸을 때 예스터데이라는 노래는 주옥 같은 히트곡이에요. 헤이 주드 이 노래도 아는 분 많아요. 예. 근데요, 이분이 그 비틀즈에는 4명의 멤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존 레논하고 폴 맥카트니를 되게 잘 알죠. 기네스북에서요, 일찍이 1979년도에
대중음악사상 가장 명예로운 음악가이자 퍼포머로 이분을 선정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렸습니다. 연예인 중에서요, 가장 돈이 많은 개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빌보드 차트에 32곡의 노래를 1위로 작곡했다는 거죠. 불렀다는 거고, 작곡했다는. 자, 그러다 보니 이분은 일세를 천문학적으로 받겠죠.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세계 연예계에서, 영국에서가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다. 인세를 받는 삶이다라는 거 되게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굳이 이제 멀리 안 가고 국내로 와서요. 우리 땡벌이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우리 조인성이 불렀나요? 조인성이 불렀어요. 영화에서.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우리 강진이라는 가수입니다. 강진. 아마 화장을 고치는 여자 뭐 이런 노래를 부른 가수예요. 근데 그 노래는 잘 모르시죠. 땡벌은 아시죠? 그러면 이 땡벌을 부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작곡가 나훈아입니다. 작곡가라고 하면 좀 잘 모르, 가수 나훈아 씨죠. 우리가 남진 나훈아라는 거는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최전성기를 이룰 때 정말 아주 대스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항상 남진 나훈아였지 나훈아 남진은 아니었어요. 왜? 1등은 남진이었거든요. 나훈아 팬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남진이 더 최고 가수상을 많이 받았죠. 제가 한 7살 때인가 유치원 다닐 때 남진의 그 저 푸른 초원 위에라는 님과 함께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는요 애들도 따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런 노래가 히트곡이에요. 어른만 부르는 게 히트곡이 아니고요. 그랬는데 현재 어떠냐? 나훈아 씨가 작곡가 중에 저작권료가 1위라고 하죠. 우리 이제 매영이 회계사신데 그분이 저작권협회에 감사를 갔었는데 보니까 나훈아 씨의 저작권료가 1위더라는 거죠. 나훈아 씨는 굳이 방송에 나와야 될까요? 소팔비에토 광고해야 될까요? 그분이? 안 해도 되죠? 폼나게 사는 거죠, 폼나게. 그러다 한 번에 쫙 나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나훈아 나왔다고 난리가 나죠. 개인적으로 저는 남진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의 세상의 평가는 어떤가요? 나훈아를 더 쳐줍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인세를 받는 분이라 그래요. 자, 우리 여기 화면 속에 인영희 사장님도 계시네요. 저기 보이는 분이 지금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분들 뭐 이렇게 인세 받는 사람들요. 어떤 분들이죠? 뭐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작가, 우리 태백산맥, 뭐 조정래 작가 이런 분들, 옛날 황석영 작가 이런 분들이요. 가수인데 그분도 그냥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만든 싱어송라이터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분들. 예, 근데 그거 갑자기 우리 이정미 사장님한테 올림픽 나가가지고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금메달 따오세요 하면은 어떻게 따시겠냐고요. 힘들지. 근데 가능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예? 김태희 사장님 다시 막 유도해가지고 가실 거 아니잖아. 근데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시면 가능하다니까요. 인세. 좀 더 알아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당신이 원하는 방식을 이 로봇 기요사키 이분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C타입, F타입, N타입 이렇게 싹 나눠주셨어요.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를 하나 이제 한번 만들지 뭐 삼성이 좀 이따 나와요. 천문학적인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래요? 갑자기 힘들죠.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스타벅스 같은 그 시스템을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영희 사장님께서 갑자기 이제 스타벅스 하나 차리시면 됩니다. 돈만 좀 투자하시면 돼요. 몇십억 들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면 된다니까요.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된다니까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개인 프랜차이즈. 네? 그게 아메이라고 볼 수 있죠. 더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교과서에도 나와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뭐야 다단계야 뭐야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죠. 대학교 교과서에 대학교 교재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손재모 사장이면 그거 보고 사업하신 거잖아요. PC방 주인이 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학교 가서 도서관 가서 좀 찾아봐.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겁나게 많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20몇 년 전에도요. 근데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교과서도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중간에 유통 단계를 배제하자는 거예요. 마진을 줄이자는 거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광고비 같은 거 줄여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싸게 만들어서 뭐 하자고요? 소비자한테 다시 돌려주자는 겁니다. 점포 없이요. 전 집이 사무실이에요. 점포 없지요. 자본금 없이요. 김태희 사장님 이거 하실 때 뭐 갖다가 1억 예치하셨나요? 여기다가 아메이에다가 안 하셨잖아요. 우리 우현지 사장님은 아메이 경험이 있어서 하셨나요? 없어요. 근데 경험은 살짝 물음표가 붙습니다. 경험은 뭔가의 경험이 뭔가 그 아메이를 했던 경험보다는요.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 사람과 소통을 잘했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험은 그래서 사실은 물음표가 반은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이런 거 있을 때 더더군다나 좋은 거는요. 우리 싱킹빅, 뭐 인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 처음 하시면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신 분들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말 하시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뭐 다단계 뭐 피라미드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한번 내가 자신 있게 나눠준다든가 구분을 해준다든가 가장 쉬운 건 그거죠. 네트워크는 마케팅, 다단계는 판매. 얼마나 쉽습니까? 제목에 써 있네요. 네. 자, 그러니까 원리가 마케팅 원리가 아까 확산이라 그랬죠. 확산하는 방법이 네트워크는 마케팅 형식으로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피라미드는 항상 앞에 불법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냥 피라미드가 나쁜 건가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가보면 어떻게 되죠? 사장은 한 명인데 사원은 많죠. 사원보다는 대리가 적을 거고요. 대리보다는 과장이 적겠죠. 네, 이런 식입니다.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장군이 더 많나요? 이등병보다 장군이 적죠. 이등병이 훨씬 많죠. 학교 다니면 그래요. 저와 함께 사업하시는 분도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물론 배우자 코드로 하시죠. 교장 선생님은 한 분이죠. 어느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이 많고 그죠? 교감 선생님이 적나요?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피라미드 형태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운영이 문제겠죠.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도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러면 명사들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 맨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쓰신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이제 화면을 넘겨서 박혜림 사장님이 나왔네요.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니까 이제 사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도 이런 말 했죠. 전 세계의 핵심적 가치를 증진시킨 사람들 인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다고 했죠. 빌 클린턴만 그런 게 아니라 조지 부시도 아메이 강연을 많이 합니다. 아무나 이 대통령들이 전직 미국 대통령들이 막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도 화제가 됐죠. 이번에 이혼하셨더라고요. 재산이 얼마요? 140조라고 그러던데요. 근데 이분이요, 내가 컴퓨터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로 있는 제 친구도 이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요. 많은 말을 했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삶이란 우리 땅과 아빠가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기회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데 그것을 잡는 사람은 문제는 제한적이라고. 다 잡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더 커지고 보상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이요. 짱구 아빠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제2의 인생도요. 연속성이 있으면 좋겠다. 직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연속성을 인정받고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광고 마케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광고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누구한테나 우리는요. 공평한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주도적인 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작년 우리 최근 통계인데요. 세계 7대 기업 어딘 줄 아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까지 다 아시죠? 텐센트는 어딘가요? 중국 기업이죠. 중국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
위챗 이런 걸 만드는 데인데요. 텐센트라고 합니다. 알리바바 여기까지 아시겠죠? 야, 1위부터 7위는 알겠는데 그럼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기는 뭐래? 워렌 버핏의 회사예요. 투자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8위일까요? 1위부터 7위까지 몽땅 막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대단한 분이죠. 워렌 버핏. 그러면 애플이 1879조라고? 도대체 감이 오세요? 박혜림 사장님 감이 오세요? 1879조? 예, 안 오죠. 저도 안 와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요. 487조랍니다. 한무식 사장님. 삼성전자가요. 삼성그룹이 682조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긴 한데요. 애플에 비해서는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7대 기업은요. 뭐냐면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다. 이런 거죠. 근데 8위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예, 대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아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 어제 이영순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아메이는 무슨 회사인가요? 지금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인 남녀들 모두가 그 지금 언택트 소비가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아메이는요,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소비, 근데 그 경험의 공유, 연결, 공유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열심히 공유한다 그래가지고 돈 주나요? 페이스북 열심히 공유하면 페이스북에서 나한테 돈 주나요? 아니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유튜버들은요, 공유를 하는데 연결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개인형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다고요? 아메이라는 얘기죠. 진짜 중요한 얘기가요. 아메이가 플랫폼이라기보다는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내 자신, 우리 원주에서 사업하시는 한문식 사장님이 플랫폼이신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에이클릭 이걸 활용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카카오를 이용해서 많이 하시죠? 쉽게 전달할 수 있죠? 제품을 그냥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보내요. 그분이 결제해서 사요. 그러면 보내오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우리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었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시 한번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가 창출될 것이다. 이게 제3의 물결입니다. 그 당시에는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제3의 물결을 책을 써줬을 때는요. 근데 지금 역시 그래서 이분이 미래학자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융합된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속적인 어떤 소득원을 찾아야 될까요? 어떤 소득원을 찾아야 될까요? 김명희 사장님도 계시네요. 자, 지속적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있는 일을 찾아야겠죠. 돈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이러면 곤란하겠죠. 네? 위기가 와도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우리 김영성 사장님 옆에 꽃미남이 계시는데 아니 뭐가 위기만 오면 불안해. 돈이 안 들어와.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돈이 많이 또 겁나게 투자돼. 우리 김기복 사장님은 그런 거 하기 싫으실 거예요. 돈을 엄청 투자해. 그거 안 해. 저도 그런 거 안 해요. 근데요. 우리 최용숙 사장님이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은 일이니까 지금 올해 계속 하고 계시고요. 멋지시잖아요. 미래에도 성장 안 할 것 같으면 이거 해야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요. 우리 본업을 가지면서도 우리 김건 사장님이 본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메이를 통해서 얼마 전에 플래티넘 되셨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유롭다니까요, 이게. 그러니 트렌드에 맞는, 아까도 얘기했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그 트렌드가 있죠. 트렌드에 맞는 사업, 이런 게 아메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래잖아요. 회사 소개를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아메이가 언제 시작했냐면요. 195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이민자 두 분이 에이벤 엔델 회장님과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공동 창업을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진로도 그렇고 금호도 그렇고 형제간에 해도 난리가 나고 막 갈라서고 난리죠. 이분들은요 친구끼리 했는데도 아직까지 거의 지금 3세대까지 오고 있어요. 예,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관계가 인간관계에다가 기반을 둬서 그래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요 핵심 가치래요. 어디나 그렇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세로씨, 뭐 친환경 농축 액체 세정제 이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될까요?
자꾸 커지기 때문에, 퍼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는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 450여 가지를 직접 제조하는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아메이는 제조회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조회사. 유통회사는요, 많고요. 누구나 또 쉽게 차릴 수도 있고요. 쉽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 100여 개 지역 국가에서 60여 개의 언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는 그랜드 레피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를 거의 아메이에서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가 좋은데 불안하면 안 되겠죠. 예, 여기는요, DNB라는 세계 최대의 기업정보 신용평가 회사. 우리가 이제 그 옛날 IMF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국가 신용평가 하는 데가 어디죠? 무디스잖아요. 무디스. 근데 그 무디스를 여기는 자회사로 두고 있다고요. 그게 DNB예요. 네. 근데 그 DNB에서 한 20여 년간 아메이를 5A1 등급으로 선정을 했었죠. 5A1이라는 등급을 받는 회사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코카콜라, 3M 이런 데들이겠네요. 코카콜라가 불안해. 요즘에 콜라를 안 마시네. 코카콜라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들죠? 잘? 그러니까 그런 급이에요. 아메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파트너로서는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는 최적의 회사인데 뭐 영향력도 있어야겠죠? 지금 나와 있는 오른쪽 상단에 계신 분이 스티브 베넨델 회장이라고 2세 경영자십니다. 이분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2번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인 제이 베넨델 회장님이 1번을 하셨거든요. 부자간에 3번을 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요, 미국에 있는 300만여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경련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정경련하고 비교하지는 않으시겠죠. 여기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국적 기업이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리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우리 김대중 돌아가신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예방하는 장면입니다. 누가요? 우리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이요. 키가 엄청 크시죠. 근데요, 저분이 아메이 회장 자격으로 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예방을 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아메이를 한번 볼게요. 한국은 9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91년도. 제가 92년도에 직장을 세냈는데 그때는 아메이를 몰랐네요. 한국은 91년도에 시작을 했답니다. 전 세계에 22번째로 진출을 했답니다. 근데요, 전 세계에서 22번째로 진출한 한국에 부산 아시아 허브 물류센터가 있어요. 백가영 사장님. 전 세계에서 3번째래요. 아시아는 최초랍니다. 그럼 뭐예요? 한국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멋진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아메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마케팅을 좀 알아봐야겠죠. 아메이에 대한 마케팅. 어떻게 하냐고요? 기존에 생활 필수품 다 쓰시잖아요. 왜? 그거요. 뭐 비누도 쓰시고 우리 다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쓰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을요. 굳이 이마트 친구를 만났더니 이런 소리 하는 애가 있어요. 이마트 갔다가 홈플러스 갔다가 롯데마트 가는 걸 자기는 즐긴대요. 그런 되도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걸 즐긴다잖아요. 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가끔 있어요.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0.1% 적립 받는 것도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메이로 바꾸면은요, 근데 소비를 꼭 지출해서 끝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소비가 지출인데 그게 매출이 되고 그게 수입이 된다. 그 곧 소비가 수입이다라고 하는 아주 묘한 공식이 성립되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권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한번 바꿔보라고요. 바꿔보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바꾸고 나서요, 뭐 하면 되냐고요? 이게 좋은 제품인 거를, 합리적인 가격인 거를, 서비스가 좋은 거를, 환경 친화적인 거, 캐시백 돌려준다는 얘기를 알고요. 알리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드림팍 그룹의 시스템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배우면서 알리셔야죠. 처음에 오늘 박근수 사장이 사업 설명했는데 와닿았어. 난 이제부터 알리고 다닐 거야. 그러면요, 내일 깨지고 와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배우면서 알리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미팅을 생활화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에 한 거는요, 제 사업가분들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에 매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 그룹하고 매일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폰서 그룹의 미팅이 BOM과 월요일 날 우리 김원성 심재사장과의 월요 미팅이 더해지면 14번이 되겠네요. 그냥 14번은요, 저한테 한 주에 고정이에요. 14번의 미팅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미팅을요, 나만 하지 말고, 다운 사장님들, 우리 이영순 사장님, 우현지 사장님, 원성우 사장님 이런 분들이요, 양재승 사장님 이런 분들이요, 그분들도 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팅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걸 알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유통에 대해서 너무 아메이 뭐 비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오해는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아메이 제품이 또 좋아 이런 분들은 또 왜 좋은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유통구조입니다. 공장에서 400원에 만들어진 제품이 나는 1,300원에 샀었다면 왜 그러냐면요. 총판과 도매와 소매가 그 중간에서 막 그냥 그 사람들도 직업이에요. 중간 마진을 자꾸 챙겨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대기업이 중간에 들어섰는데 이분들도요. 뭐 이마트, 홈플러스 생기니까 전에보다 편해진 건 있죠. 동네 슈퍼에서 안 가고 거기 대형마트에 갔더니 물건도 많고 좋았어요. 편하긴 했는데 근데요. 내가 득보는 게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만 많이 쓰고 오는 것 같아요. 아메이는 어떻게 했냐면요.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을요. 그걸 저기 회원들한테 길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회원들한테 전달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총판과 도매와 소매 같은 게 없죠. 직접 오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되죠? 회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광고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광고를 하려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품이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아메이는요. 원가를 높이죠? 400원짜리를 안 만들고요. 600원짜리를 만듭니다. 왜 괜히 아메이가 높은 게 원가가 높을까요? 자랑해야 되는데 제품이 좋아야 자랑을 하죠. 똑같은데 뭘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중간 유통 마진이 남아요. 엄청나게. 35%는요. 광고와 유통비용을 절약한 게 됩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돌려준다고요? 회원들한테 돌려줘요. 근데 그 회원이요. 모두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 고정 소비자, 사업자, 이런 게 사업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는 많이 돌려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요? 사업가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사업가 하려다 보니까 수익 구조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예, 수익 구조 알아야지 좋은 수익 구조 알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나한테 알려준 분을 스폰서라고 하고요. 나도 AB한테 알려야겠죠. 친구하고 친척이 되든 직장 동료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저 네 분 중에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돌려받을 것 같냐는 거죠. 이제는 알죠. 하지만 처음 이걸 듣는 분들은 누구라고 할까요? 맨 위에 계시는 스폰서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 많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구조를 피라미드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알죠? 우리가 똑같이 20만씩 썼다고 가정했을 때요. 의무 구매 사항이 없습니다. 아메이는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요. 내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 나는 2명한테 알렸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내 스폰서는 저 화면상으로 1명한테 알렸잖아요. 스폰서가 나한테만 알렸겠습니까만은 저 화면상 구조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고요. 선착순이었으면 저거 이거 안 했을 겁니다. 노력순입니다. 그래서요. 수입이 역전됩니다. 아메이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는데 에디슨 마케팅상이 뭔지는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잖아요. 1987년도에 만들어진 상이에요. 네, 근데 아메이의 회장님 두 분이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93년도에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뭘로 받았냐? 분배 방식의 공정함을 인정받으셨어요. 아주 분배 방식이 공정하다. 근데 이 상을 누가 받았냐고 보면 2012년도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로 받은 게 아니고요. 항공우주 그 관련 스페이스X 요걸로 받았어요. 대단한 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상을. 이런 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어 플러스에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현성 사장님 얼굴도 보이는데요. 우리 그때 A60에
라스베가스 가셨을 때 아마 저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메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 아마 두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분들이 지키셨죠. 제가 이제 STA, STP 이거 두 개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저하고 함께하는 사업가분들은 되게 STC를 했을 때 많이 생겼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STC, 그러니까 쇼더 코 플러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STC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거. 왜냐면요, 강력한 혜택이라서 그렇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브론즈 핀이라는 거.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가면은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 있잖아요. 우리 골드 프로듀서, 실버 프로듀서 다 있었는데 뭐가 없었죠? 브론즈는 없었죠, 그죠? 그걸 만드신 거예요, 아메이에서. 근데 이게요, 초기 사업자한테 상당히 성장 동력이 됩니다. 구조 확립에 엄청. 그러니까 완벽한 기회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사진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요. 이거는요, 구조 확립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그 3% 세배그. 이미 저분들은 3%를 넘어서셨는데요. 우리 우현지 사장님, 그 아래 또 우리 이정수 사장님, 모두가, 원성호 사장님, 우리 양재선 김시현 사장님 모두가 3%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세레그를 구축해서 저랑 이영선 사장이 9%가 되면 얼마를 받는다고요? 한 15만 원 받습니다. 근데 브론즈 키트라는 걸 준대요. 저는 못 받아봤어요. 브론즈 키트를 한 5만 원 상당의 브론즈 키트를 주면요. 주변 분들하고 그거 내가 쓰면 되겠습니까? 받아가지고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자랑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분명히 구조학님의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요게 좋아요. 브론즈 빌더입니다. 브론즈 빌더. 요거는요. 그분들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갑자기 딴 분들이 또 나타나고 이러면 자꾸 곤란해집니다. 그분들이 3%에서 6%, 6%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6%, 9%, 12%, 15% 달라집니다. 첫 번째 프론트가 15%까지 간다면 두 번째는 9%, 그 다음에 6%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세 레그가 6% 이상, 조건이 그렇습니다. 충족 조건은 6%씩을 하는 이상, 60만 PB 이상, 9%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린 나는 얼마요? 15% 이상.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최소로 봐도 한 400만 PB는 되고 나와 함께하는 분들은 6%씩을 하시고 이랬을 때 기가 막힌 거는 캐시백에 30%를 더 준다는 얘기죠. 예, 30%?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장 다닐 때 갑자기 다음 달에 30% 올려줄게 그러면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겁나게 열심히 하겠죠. 맨날 야근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줘요, 절대로. 이거는요, 마냥 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아요. 첫 번째 수령을 하고 달성한 다음에 18개월 동안 12번만 줍니다. 12번만. 그러다 보니까 이 400만 PB를 하셔도요, 15%를 하셔도요, 한 브론즈 빌더 형태로 하시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이제 100만 원 정도를 자산소득으로 생각하시면 정기예금을 한 8억 정도를 통장에 그냥 넣어놓든가, 남는 돈 8억 정도, 그 정도 있으시잖아. 넣어놓든가, 아니면 올림픽 금메달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받아오든가, 아니면 4억 원 이상, 좀 적어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건물을 가지고 있든가 하면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되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브론즈 빌더를 한번 해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돈이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잘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게 준다는 게 아니고요. 예. 생필품이니까 매달 쓸 거고요. 또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경험이 막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나오고 증가되고 막 신상품 나오고 막 그래요. 아주 좋은 거는요, 저게 상속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상속이 될 수 있고요. 지정하는 단체에다가 난 자녀가 없으면 뭐 지정해서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내 개인 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브론즈 빌더가요, 에메랄드 기초가 된다는 얘기고요. 에메랄드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3개 레그가 필요한데 이런 구조 확립을 하게 되면 에메랄드 통해서 한 1.5억을 받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게 통해 가지고 1000만 PB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한 분이 늘어났죠. 제가 토요일 날 미팅하는 분들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4개 레그가 됐을 때 아메이는 1000만 게임이라고 보고, 그죠? 한 250만 원의 그 돈을 수령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브론즈 빌더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아메이가 65주년에 특별한 혜택을 준 게 있어요. 그런 브론즈 빌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이번 회계연도에 브론즈를 잘 구조를 만들어 놓고요. 다음 회계연도에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구조를 한번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에메랄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기존에는 아메이 70년까지 기다려야 됐겠죠. 그 라스베가스 가려면 다이아몬드가 돼서 가실 수 있었는데 아메이 65주년에도 그렇죠. 라스베가스를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구독 경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소비 트렌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예전에 따릉이 타는 그런 공유 경제가 아니고 구독 경제가 요즘에 아주 활발하죠. 아주 좋은 제품, 신뢰할 수 있는 제품만 되면은요, 구독 경제 좋습니다. 믿고 쓸 수 있는 제품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소모품을 구독 경제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메이가. SOP 혜택이 그런 거죠. 6개월 차에는 50% 할인을 받고요. 하스는 아메이에서 가장 간판, 뉴트리라이트에서 대표적인 제품들인데 이걸 SOP로 한다는 얘기죠.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례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또 장바구니 SOP도 그거죠. 아메이 구독 경제 또 사례가 또 하나 만들어진 건데요. 필요한 생필품을 계속 장바구니 담고요. 원하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뭐 2회차부터 5회차, 6회차부터 11회차, 제일 긴 12회차부터 24회차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최대 그죠? 30만 원씩 쓰고 24개월을 썼을 때 82만 5천 원을 돌려받는 형태. 이런 게 장바구니 SOP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럼 어떤 제품으로 그걸 해봐야 될까요? 내가 왜 여기다가 지금 우리 스티브 잡스를 넣어놨냐면요. 보시다시피 98년부터 2010년까지요. 매번 발표회 때마다 스티브 잡스는 똑같은 복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청바지에 검은 상의.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옷 같은데 신경 쓰지 않고 사업 내용에 더 주력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멋지죠? 스티브 잡스의 딱 그런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선택 장애가 없는 거는요,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요? 뭔가 쓸 때 우리 아메이 제품들, 뉴트리라이트, 예,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 브랜드잖아요. 그 안에 더블엑스, 그죠? 손상된 DNA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제품.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할까요? 정말 넓은 농장에다가 직접 생태계 농법으로 예, 올빼미 풀고 무당벌레 풀고 예, 그런 거요. 화학적인 거 쓰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씨앗부터요. 종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예, 계속 종자를 사서 쓰죠. 근데 아메이는 씨앗을 갖고 있죠. 완제품까지.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티스트리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가지고 만드니 이게 세계 5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거죠. 네. 샤넬, 시세이도, 에스티로더라, 랑콤은 아시는데 아티스트리 모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티스트리가 아메이 거였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메이 철학이 담긴 화장품입니다. 퍼스널 케어요. 글리스터 치약, 아메이 치약은 좋더라 하는 분들. 네. 치약만 좋습니까? G&H 샴푸 아주 좋죠. 네. 아메이 홈이요. 매번 이렇게 저도 빵을 굽다 보니까 베이킹 클래스 한번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엄청난 많은 설거지가 나오는데요. 예. 근데 이게 고무장갑 안 껴도 손이 안 뜹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디시 드랍스가 너무 좋거든요. 네. 아메이 퀸이요. 이거 가지고 빵도 굽고요. 저수 조유로 만든 예, 정말 맛있는 음식도 할 수 있고요. 요리 실력 참 없는 사람들을 요리사로 만들어주는 제품들입니다. 아메이 퀸. 기가 막힌 제품이죠. 앰모스피어 스카이요. 방방 곳곳 놓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그 초미세먼지가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심하죠. 근데 기준보다 1000배 이상 작아요. 0.0024 마이크로미터를 잡아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없죠. 예, 공기 정화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우리 이영순 사장님이 이걸 구입하시고 나서 삼겹살을 구우셨는데 싹 사라지더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기가 막힌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은요, 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물. 근데 이게 필터가요, 1년에 한 번 갈면 되는데요. 압축 카본 필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뭘로 만드냐면 코코넛 껍질로 만듭니다. 예. 잠실 운동장 크기 6배라 그랬나요? 이 크기를 압축을 하는 이게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에 우리가 만약에 코코넛 껍질로 활성탄소를 압축했다 그래도요,
물길이 생기는 순간 다니는 길로만 다녀가지고 정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아메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고이게 하지 않아요. 직수 방식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썩죠. 상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직수 방식을 고집하고요. 스마트 칩이 들어있어가지고 똑똑합니다. 이런 정수기고요. 원포원 제품 같은 경우는요. 국내 제품들인데 판로가 좀 없어. 마케팅이 약해. 제품은 참 좋아요. 근데 아메리카 더 까다롭게 선정해서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제품. 원포원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핀 소개를 한번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다이아몬드 성공한 분들과의 사진을 한번 제가 찍어봤는데요. 맨 왼쪽에 계시는 진도균 사장님은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사업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라 되게 의미가 있는 분이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쭉 미팅을 들었죠. 그리고 가운데 계신 박영선, 김서영 사장님께서는 사업을 하면서 늘 이렇게 정말 리딩을 잘해주신 제 사업에,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크게 넣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김준수 사장님. 제일 좋아하는 음원이 두 분이 있는데 김준수 사장님과 손재모 사장님도 참 좋습니다. 명쾌하고 너무 좋아요. 그분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요. 우리 요즘에 성장의 대명사 남주범 사장님 계십니다. 자, 이거 왜 넣는지 아시냐면, 왜 넣느냐면요. 이런 분들도요, 처음에는 이거부터 시작하셨어요. 369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갑자기 PT부터 시작하신 게 아니고요. 3%부터 시작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아메이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P는 브론즈 빌더기 때문에 아메이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P는 지금 2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 브론즈 빌더입니다. 아까도 브론즈 빌더 설명해 드렸죠? SP. 한 달에 1000만을 처음 한 분. GP. 3번 한 분. PT는 6번 한 분인데 PT는요. 그 중에 3번은 연속으로 달성해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PT부터 우리가 정식 사업가라고 인정해가지고요. 많은 자료들이 본사에서 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연말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 자격. 해외여행에 간다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PT 된다고 나가는 거 아니고요. 네. 파운더스 PT는요. 회계연도에 12번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파운더스라는 얘기가 붙으면요. 회계연도가 저쪽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 안에 12번을 해야지 걸어서 가면 안 됩니다. 파운더스가 들어가면은 회계연도를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공의 단계에서 우리가 루비처럼 2천만을 PB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요. 사파이어 우리 스폰서 두 분도 이번에 사파이어가 되셨지만 이거는요. 두 레그가 그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6달 동안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레그가 에메랄드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달리 사파이어가 까다로운 거는요. 두 레그가 동시에 1000만을 달성하는 6달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파이어는.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사파이어가 있고요. 에메랄드는 3개 레그를 그죠? PT 형태로 만드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해요? 6개 레그를 만드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지금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오늘 기초 사업 설명이니까 거기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부터는 추석 다이아몬드가 기존부터 레그 수로 가지 않고요. 점수로 갑니다. 그래서 뎁스, 위스를 다 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레그 수만 많다 그래가지고요. 앞으로 추석 다이아몬드 이상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뎁스 사장님들을 많이 도우시고 그분들이 성장해서 파운더스 PT가 되시고 그러면 파운더스 PT 1점 부여되는 형태 점수 모으기로 바뀝니다. 에메랄드는 1.5점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다음에 다이아몬드 아마 3점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점수를 모아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핀이. 그러니까요. 더 많은 분을 돕고 그런 분 사업가들한테는 더 좋아진 거예요. 레그가 많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NCA라 그랬죠? 넌캐시 어워드. 올해 말에 호주 시드니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그간에 갔던 많은 장소들이 막 나와 있죠. 멋진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는요.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해볼 만한 사업. 왜냐하면 무자본으로, 무점포로, 무경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아메이가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례를.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해본 사람들은요. 해본 사람들은 또 하고 싶고 그저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그냥 남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경험을 자꾸 쌓고 남을 또 뭔가를 사업가를 만들어내고 레그를 만들어내고 그걸 많이 하신 분이 누굴까요? 박영선, 김선영 사장님이시죠. 그런 사례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거듭하면 성장하고 그걸 지속 성장하면 꼭 석세스하는 일, 그게 암에 있죠. 그러니까 부가 축적되고 재정 안정은 기본이고요. 어느 정도 갔을 때 그분들이 돈이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이제 헬핑 피플의 가치를 느끼시겠죠. 남들을 돕는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부자라는 음원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만 많어. 김종규 사장님이 그러셨죠. 시간만 많고 돈만 많으면 부자가 아닙니다.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알겠는데 뭐 하면 되냐고요. 2년에서 5년 플랜을 세우세요. 예,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브론즈 빌더를 거쳐서 플래티늄이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파운드 에메랄드가 되는 그런 과정들. 어떤 분은요, PT를 14년 만에 하셔서 지금 그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신 분도 계시고요.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다 달라요. 하지만 빨리 되고 오래 누리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왕리카이 사장님의 성공 팁을 해봤습니다. 지금 PPT가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저희가 왕리카이 사장님은 뭐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사장님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분이요, 중요한 거는요, 많은 강연을 하셨는데요. 보통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팁하고요. 저번에 A60에 그 박영선 사장님 그룹 분들이 초대 받으셔가지고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저분이 저기 왕리카이 사장님의 LA 쪽 저택이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하신 팁은 다이아몬드 사장님들한테 주신 팁이니까 저는 남다르다고 봅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냐면 스폰서하고 친밀하라고요. 그러면 스폰서하고만 친밀하면 될까요? 파트너하고도 친밀하다는 공식이 성립이 돼야죠.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적인 얘기,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하면 친밀해 할까요? 아까 저기도 그렇지만 밥도 나눠 먹고요. 종종 어울리고요. 그래야 친밀해지겠죠. 맥주라도 한잔하고. 그죠? 그 다음에요. 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인재를 찾으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인재를.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업가는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시간만 오래 하면 무조건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속마음은 아니잖아요. 맞는 사람들이요. 리더형 사업가, 적합한 사업가 이런 분들이 인재죠. 인재들이 더 많은 엄청난 사업을 키우시죠. 우리 김종규 사장님 그룹에서 박영선 사장님의 존재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요즘에 남시범 사장님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이 되잖아요. 그런 인재를 찾으라는 거죠.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는 거죠. 목표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PT가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3%일 때는 플래티즘만 돼도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목표일 수 있나요? 그건 과정인 거죠. 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높게 설정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체크를 해야죠. 체크를.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 레그는 몇 레그인가? 나는 미팅을 몇 번 하고 있는가? 나는 구도적인 미팅을 내가 또 몇 번을 하고 있는가? 예, 그분들의 또 레그 상태는 어떤가? PB는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가? 그분들의 소비자 상태는 어떤가? 그걸 체크를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또 나는 우리 다운 사장님이 PB가 올라오면 나는 핀업을 할 거야? 언제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야겠죠. 그랬을 때 뭔가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왕리카이 사장님의 이런 성공 팁은 대만에서 그냥 여자 상업학교를 나오셔서 은행원으로 근무하셨으니까 대개의 분들은 그러고 인생을 마무리하겠죠. 근데 저분은 아니었죠. 아메이 사업을 했죠. 근데 왜 저분이 그렇게 성장을 했을까요? 저는 그 국제 사업을 했을 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콩과 중국과 미국으로 넓어가면서 엄청난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의 과정이 엄청나게 빠르셨어요. 그거는 그분이 크게 생각을 하시고 목표를 높게 설정한 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늘 그 스폰서와 친밀해라, 뭐 인재를 찾아라,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 이런 부분들은요. 기초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시 59분이 됐네요. 오늘 헬핑 피플 리브 라이브스 아주 좋은 말씀을 늘 마무리로 하면서
좀 더 알아볼까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을 너무 딱 정확히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